계신 분은 오랜만에 다시 모셨는데요. 맡고 계신 게 많아요. 그 사이에. 국회 탄핵소추 위원단 위원도 하고 계시고 그렇죠. 네. 그리고 민주당 내란 극복 국정안정특별위원회 법률대책단장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죠. 이용우 의원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 국회의원 이용호입니다. 예. 그 국회 탄핵소추 위원단 위원은 말하자면은 그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들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검사 역할이라고 하니까 좀 거시기 한데. 예, 거시기 합니까? 예. 그냥 너무 제가 좀 단순화시켰습니까? 원래 그렇게들 얘기하시죠. 그렇게들 얘기하죠. 편의상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요새 뭐 검사들의 행태가 워낙 그래가지고. 검사로 비유되기가 싫다. 하는 취지였습니다. 아무튼 그렇죠. 예. 국회 탄핵 소추단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제 그 탄핵 심판 사건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있습니다. 네. 청구인은 국회, 피청구인은 윤석열. 예. 근데 그 청구인 국회를 대표하는 게 탄핵 소추위원이 있고 그게 법사위원장이에요. 예. 법사위원 정청래 의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탄핵 소추위원이고 탄핵 소추위원께서 국회 의원들 몇 명으로 해서 소추단을 꾸렸습니다. 예. 좀 더 중지를 모아보자. 예. 그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한 분이시고. 네. 이건 뭡니까? 내란 극복 국정안정특별위원회 법률대책단장. 더불어민주당에서 네. 지금 내란 상황이 종식되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네. 내란을 빠르게 좀 종식을 시켜야 되겠다. 내란 극복과 또 두 번째 과제인 국정안정 이런 부분들을 총괄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정 기간 활동을 지금 진행 중인데 그 내에 법률대책단 예. 맡고 있습니다.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네. 그 방금 전에 그 윤희석 대변인 말에 따르면 아무튼 어제 나온 그 윤석열의 편지는 용산에서는 여차하면 5대 3을 기대해 본다. 그런 정서가 반영된 편지다. 어떻게 보십니까? 망상입니까? 예, 뭐 합리적인 사고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련의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정도의 짧게 행위들이어가지고. 끊으셨군요. 네. 예. 그러면은 5대 3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곽수산 씨? 5대 3이요?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기대한다니까 용산에서. 가르마도 그렇게 못합니다. 5대 3이라니 말도 안 되죠. 네. 아휴. 예전에 박근혜 그- 탄핵 예, 예. 때도 8대 0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때도 이제 그런 말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재판관들의 성향이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전원 의견으로 일치된 의견으로 결론이 나왔던 것처럼 이번 사건도 사안의 어떤 뭐 중대성, 뭐 심각성 또는 명백성 이런 부분들 다 종합하면 뭐 크게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용산에서 극히 일부일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씨 본인도 그렇게 기각될 거라고 과연 지금 생각할까? 좀 모르겠어요. 아. 근데 누가 얘기했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디 뭐 신점 뭐 신점으로 받았다거나 아, 그렇게 그 하면 뭐 와중에. 믿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한편에선. 5대 3을 기대했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그렇게 여러 가지 꼼수를 동원해서 지연시킬 이유가 없었겠죠. 그것도 오히려. 자가당착이죠. 예. 그리고 헌재를 굉장히 자극하는 것도 계속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오히려 헌법재판소 자체를 좋은 포인트입니다. 예, 임명도 안 하고 서류도 안 받고 뭐 그냥 변명 계속하고 지금 내라는 서류도 또 안 내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이제 대변인 뭐 공보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발언을 하시잖아요. 예. 굉장히 절제되고 정제된 발언을 하지만 예. 아마 그 내부는 부글부글 끓고 부글부글한 게 있지 않을까. 읽혀요. 네. 예. 이렇게 보면은 왜 빨리 9명을 안 채우냐. 네. 잠깐 좀 듣고 올까요? 오늘 공보관의 얘기를.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하여 12월 31일 이후 당사자가 추가 제출한 서면은 없습니다. 2024년 12월 28일 접수된 2024 헌마 1203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은 동일 청구인이 제기한 계엄 포고령 위헌 확인 사건의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되었으며 12월 31일 전원 재판부에 회부되었습니다. 공보관들도 헌재 공보관들도 판사입니까 현직? 그 신문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예. 공보관. 그런데 국회 탄핵 대리인단이 헌재에 그 윤석열의 편지를 네. 제출하기로 했잖아요. 그거는 그거는 왜 어떤 맥락입니까? 그건? 제가 확인해 보니까 네. 언론에 기사는 났는데 아직 뭐 그런 어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저렇게 기사 났지만 예, 아, 이게 뭐 아직- 제출 여부가 명확하게 정리된 것 같진 않습니다. 예. 저게 혹시 뭐 내란 선동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참고 삼아 제출을 하는 것인지. 만약에 제출이 된다면 예. 이런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거에 박근혜 탄핵 심판 사건에서 그 일련의 그 탄핵 소추 사유가 됐던 여러 가지 행위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행위를 예. 과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평가를 했거든요. 대통령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지위인데 예. 그 사건 이후에 보여졌던 여러 가지 행태를 보건대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라는 부분들을 지적을 했어요. 저 편지는 자기 발목을 잡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자기 발목 잡은 게 한두 개는 아니라서. 아니지만 예. 저 내용을 보면 음. 여전히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심각성과 엄중성, 중대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즉 예. 다르게 얘기하면 헌법 수호 의지가 과연 있는지, 헌법 있느냐. 수호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를 음. 스스로 명확하게 보여줬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근데 그런 지점에서는 중요 참고 자료가 되는 헌법 거죠. 재판 예. 과정에서의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겠다. 어떤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 윤석열 측의 주장은 지금 변호인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네, 지금 체포 관련해서요. 저희가 체포를 먼저 짚고 헌재는 조금 이따 가보겠습니다. 네. 체포 관련해서는 두 줄기의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죠. 저희가 물론 이 주장을 얼마나 소상히 다뤄야 하는가 고민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의 메인 언론, 메인 뉴스들도 어제 오늘 좀 보도를 하고 있긴 하고 있어서 그런데 너무 이렇게 반반 공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측은 이렇게 주장하였으나 뭐 그 공수처 측 그러니까 공조본 측은 이렇게 주장한다. 이렇게 반반으로 아. 뭐 섞어찌개식으로 네네네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건 잘못된 보도 형태거든요. 제가 볼 때 팩트 체크를 하고 한 걸음 더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좀 해보자면 네. 먼저 첫 번째 줄기는 윤석열의 주장입니다. 윤석열 측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할 수가 없다. 따라서 체포를 할 때 경찰 기동대를 동원할 수가 없다. 네. 이 주장이에요. 첫 번째 줄기는 예, 반론을 주신다면 일단 소위 전형적인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라고 해서요. 없는 상황을 가정을 해서 그거를 전제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수사 지휘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공수처법 17조에 보면 수사 지원 활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계 기관에. 그 중에 하나가 경찰청인데요. 공수처는 경찰청에다가 수사 지원 활동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일종의 협조 요청. 예, 그래서 수사 협조를 구할 수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경찰청이 응하면 그렇게 협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 과정은 이렇게 될 겁니다. 구체적인 체포 수색 이 영장에 근거한 그 집행은 공수처에서 실제로 검사와 수사관이 나가서 할 거고요. 그 과정에 이르기 전에 지금 그 관저 상황이 좀 녹록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질서 유지라든지 또는 어떤 충돌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조를 구해서 경찰에 좀 그런 업무들을 그러겠죠. 진행을 하고 이렇게 네. 좀 말하자면 역할 분담을 해서 진행이 될 텐데 정확하게 공수처법 17조에 근거한 수사 협조 과정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찰 기동대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주장도 하는데 경찰 기동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하라는 거 아닌가요? 네. 기동대가? 예. 그래서 예.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하나는 공수처가 경찰들 수사 지휘할 수 없는데 수사 지휘하면서 영장 집행하는 건 맞지 않다. 수사 지휘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허수아비 논증의 오류다. 예. 그러니까 그건 수사 협조다. 네, 협조고 그건 공수처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다. 말씀드리고 경찰 기동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어 그러는데 경찰 기동대 관련 규칙에 보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사실과 다른 주장이고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종합하면 윤석열 측의 주장은 법리적으로는 사실적으로 맞지 않다. 예. 그게 첫 번째 줄기고요. 네. 두 번째 줄기는 이런 주장을 펴고 있어요. 형사소송법 110조하고 111조 그건데 지금 네. 어제부터 그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110조는 군사상의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 같은 걸 할 때 네. 그 해당 장소의 수장이 허가를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정 기자. 네. 네. 그렇죠? 제가 너무 훅 들어갔습니까 질문? 예, 그리고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그러니까 비슷해요. 110조는 군사상이고 111조는 공무상 그런 장소를 압수수색하거나 이럴 때 이제 제한이 된다 이런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법원이 체포영장하고 그 수색영장 발부할 때 판사가
이 형사소송법 110조하고 111조를 이번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취지를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해라. 예, 체포할 수 있다. 적용 안 된다 이번에는. 근데 이걸 두고 윤석열 측에서는 판사한테 그런 권한을 누가 줬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판사를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형사소송법 110조하고 111조를 잘 보시면은요. 그거는 110조는 압수 수색에 관한 조항이고요. 111조는 압수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것은 뭐죠? 체포입니다. 체포. 예. 체포 영장과 관련된 집행의 문제인데 예. 이 체포 영장과 관련된 집행의 문제에 있어서 수색이 딸려 나오면서 이제 이 조항하고 연결시켜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 수색이라 하면 윤석열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체포는 이제 붙잡아 오는 거고.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체포 영장만 발부돼서 체포만 순수하게 그냥 길 가다 마주쳐가지고 이 사람 체포하면 되는 상황이라면 예. 110조, 111조 연결해서 논쟁이 될 여지가 아예 없죠. 수색이 빠져버리니까. 빠져버리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0조와 111조는 압수수색 또는 압수와 관련된 조항이기 때문에 예. 아예 연결시켜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상황은 관저에 있어요. 찾아야죠. 찾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체포를 하기 위한 부수적인 절차로서의 수색이 일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영장도 받는 게 좋겠다.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깔끔하니까.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한 순수하게 피의자를 찾기 위한 목적의 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고 예. 안전하게 예. 그건 잘한 거예요 공수처가. 예.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해서 법원이 보기에 아 그래 그거 필요해 보인다. 체포영장은 요건 갖춰졌으니까 영장 발부하고 예. 또 체포영장을 관저에 있는 사람을 찾아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른 수색이 필요하니까 수색영장을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하니까 발부했어요.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110조, 111조를 적용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한 이유는 판사가 적시했습니다. 판사가 그 영장 발부하면서 그때 명시한 이유는 예. 원래부터도 적용이 안 돼요. 예. 원래부터도 체포영장과 그 체포를 하기 위한 수색. 과정에서의 수색에 필요한 영장을 발부하면 그냥 그걸로 110조, 121조랑 관계없이 그냥 집행하면 돼요. 그냥 진행하면 되는데. 원래. 예. 근데 그렇게만 하면 논란이 지금처럼 생길 수 있으니 또 경호처에서 110조, 111조를 근거로 막을 수 있으니 지난번 압수수색을 계속 막았던 것처럼. 예. 그런 논란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냥 확인적 의미로 규정을 했을 뿐이지 네. 이것을 마치 새로운 것을 뭐 하면 안 되는 것을 규정한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면 아예 안 된다. 예. 이런 영장 발부된 영장에 이 문구가 있던 없던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110조, 111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원래. 예. 원래가. 예. 그 지점에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111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11조는요. 110조하고 조금 구분이 돼요.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고 예.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데 예. 한쪽은 군사, 한쪽은 공무. 예, 그 차이뿐만이 아니고 예. 111조는요. 물건에 대한 압수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조항이에요. 물건 압수. 예. 그러니까 지금 체포하는 과정에서의 윤석열을 찾기 위한 수색 관련된 내용은 111조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아하. 물건이 아니니까. 물건이 아니니까. 그리고 예. 압수가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111조는 물건에 대한 압수와 관련된서 적용되는 조항이니까 이 사건에서 아예 논외. 111조는 아예 논외. 공무상 비밀 요하는 장소에 가가지고 물건을 찾아가지고 압수할 때를 규정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 체포와 체포를 위한 범위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만을 문제되는 상황이니까. 예. 111조는 아예 논외. 예. 예. 그럼 110조만 남잖아요. 네. 110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의 압수수색을 위한 건데 예. 이것은 온전히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만 본령을 가지고 그 내용만 할 때 적용되는 조항이지 예. 지금처럼 수색이 붙어 있긴 하지만 이 수색은 수색이 본질이 아니고 체포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수색이 필요한 거죠. 일부 예. 부차적인 측면에서 수색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이때는 1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정리하면 110조는 압수수색 그 자체를 하기 위해서 그게 본령일 때. 그게 본 처분일 때 예, 본 처분일 때. 적용되는 조항. 그러면 110조는 물건입니까, 사람입니까? 그거는 사람도 다 포함되긴 하는데 아, 110조는 물건, 사람 다 포함되긴 하고. 하지만 그것을 아. 본 처분으로 할 때 적용되는 조항. 예. 지금 문제되는 상황은 체포가 본령이죠. 예. 본 처분이고 예. 그것을 위해서 일부 부수적인
절차로서의 수색이 필요한 거죠. 가미되는 상황에는 예. 1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예. 110조는 그런 의미에서 적용될 여지가 없고 111조는 물건에 대한 압수 조항이니까 아예 적용될 아예 여지가 적용되지 없고. 않고. 그래서 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110조, 111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적용 예외라고 규정한 것은 애초부터도 그걸 기재 안 해도 적용하면 안 되는 조항들이에요. 근데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또 경호처가 그런 논란을 삼을 것이 시비를 걸까봐. 예상되니까 예. 기존에 그걸 보니까 예. 그래서 그걸 좀 명확하게 해줘서 논란을 해소하고 예.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심각한 물리적 충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차원에서 확인적 의미로 규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 무슨 판사가 없는 권한을 오버해서 과도하게 행사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법리를 모르거나 알고도 저렇게 억지 주장을 억지를 하거나. 주장을 해서 논란을 증폭시키고자 하는 목적이거나 예. 궁금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니 그 이용우 의원을 저희 내가알이 지금은 뭐 내가알이 아니라 겸공 뉴스특보지만 내가알에서부터 자주 모셨던 이유가 있어요. 네. 예, 이용우 의원을 모시면 이렇게 뭐랄까 주장을 펼치시기 전에 네. 먼저 이렇게 좀 사실관계부터 그러니까요. 이렇게 법조인 출신이시다 보니까 좀 정리를 먼저 해주시거든요. 그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예. 깔끔하네요. 주장은 어차피 좀 저희가 늘 보니까 또 네. 다른 데서도 예, 그래서 이해가 됐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그럼 조금 이 사실 어려운 내용인데 이게 청중들도 이해되시겠죠. 아이 다 너무 뭐 그렇게 얕잡아 보지 마시고요. 예, 그 네티즌들을. 근데 쉽게 예. 그래도 이해가 됐고 예, 됐고요. 예. 그 물건에만 해당된다는 111. 공무상 비밀 요하는 장소 요거 111조 예. 이건 이제 사람이 아니라 물건에만 해당된다고 하셨으니까 요 방송을 본다면은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뭐요? 사실 대통령이 윤석열 물건이라고? 사람도 아닙니다. 이러면은 되긴 하겠네요. 네. 윤석열 사람 아닙니다. 예. 예. 이래버리면. 그런데 윤석열 측은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논리를 펼치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권한쟁의 심판을 넣으면서 긴급하게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어요. 네. 그리고 요거는 네. 헌재가 말하자면은 지금 체포영장 시효가 월요일까지 아닙니까? 그 사이에 판단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그냥 넘어갈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아예 뭉개버리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이유가 너무 설득력 없으니까 그럴 걸로 예상하시죠? 네, 그럴 걸로 예상을 하고요. 예. 지금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바쁩니까 지금? 바쁘죠. 예. 이런 사건 사실은 판단을 한다라도 각하처분 나올 거고요. 예. 이런 사건 자체가 안 되는 사건에 매달릴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상황도 아니고. 네,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 임명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또 할 것 같다. 조한창은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추천한 네. 건데 뭘 또 기피 신청을 합니까? 기피 신청을 한다는 거는 저 재판관이 없어야 뭐 받겠다 요런 신청인 거예요? 뭐예요? 원래 기피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재판관의 어떤 공정한 재판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들이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법에서 정해놓은 것들은 뭐 가족 관계라든지 실제 그 사건과 관련이 있다라는. 이해 충돌이 발생하거나. 예, 예.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좀 기하기 어려운 그런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 이제 하는 건데요. 저 기사만 봐서는 무슨 사유로 기피 신청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또 그러니까 어떤 상상력을 발휘할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아까 뭐 권한쟁의 심판도 넣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넣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넣고 그냥 근데 다 저는- 예전에 했던 겁니다.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주심 강윤환 재판관이 편파적이다라고 기피 신청을 했는데 아, 아, 그랬습니까? 그래요? 그냥 예. 각하됐습니다. 아 바로 그냥 네네. 이거 각하려면 그냥 시간 지체 없이 바로 그냥 할 수 있는 할 거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그러면- 체포와 관련해서요. 네. 이제 아마 뭐 기사는 내일쯤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기사들 나오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윤석열 측 주장에 따른다면 예. 즉 체포를 위해서 수색을 할 때 이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그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이런 중대 범죄를 저지른 소위 내란죄 또는 외환죄를 범한 사람들이 그 장소에 은닉하면 숨어 있으면 못 잡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도입니까? 옛날에 우리 국사 시간에 배웠던.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범죄자들의 소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지금은 관저지만 예를 들면 군사 반란죄라든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느 군부대나 군사실에서 있으면 아니 뭐 강력 범죄 저지르고 거기로 들어가면 그럼 못 잡는다는 예.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 예. 일들이 벌어진다는 매우
비상식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도 뭐 전혀 아니 100번 양보해서 물건은 이게 이제 군사상 혹은 뭐 공무상 매우 심각한 어떤 정보를 담고 있어. 가령 뭐 네. 북한이나 뭐 외국에서 알면 안 되는 정보들이 가령 담겨 있어.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물건에 대해서 어떤 제약 조건을 주는 거는 그나마 100번 양보해서 이해될 수 있으나 사람 체포는 그러니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예. 무슨 소도도 아니고 거기가. 예. 정확하네요. 그 소도라는 표현 자체도. 아까 기피 신청 우리 앵커님이 속보로 소개해 주시니까 채팅이 다들 징글징글하다라고 다들 올리고 계십니다. 진짜 어질어질 징글징글 어질어질해요. 예. 예. 이것저것 막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재판 지연 목적이 명확한 것 같고요. 지난번 소위 1차 변론 준비기일 영상을 쭉 봤는데요. 그때 당시에 피청구인 윤석열 측 대리인들이 하는 얘기가 아직 서면을 제대로 그 검토를 못해서 예. 답변서를 제출할 시간을 좀 더 달라. 예. 그럼 내일이 2차 준비기일이거든요. 예. 아직까지 뭐가 제출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기피 신청한다는 거고요. 좀 해도 너무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이 심증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오히려? 줄 거다. 예. 재판도 사람이 하는 거라서 근데 지금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않는 것 보니까 예, 그냥 답답합니다. 막 그래서 가는 것 같아요. 예. 요즘 보면서 윤석열 일성이 뭐였냐면 법치였거든요. 예. 정말 법치라는 글자 윤석열식 표현에 따르면 법치라는 글자를 윤석열 국어사전에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정의를. 뭐가 법치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 JTBC 단독 기사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V의 지시다. 지금 예 보여주세요. 좀 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거 오늘 뉴스룸에서 이제 자세히 어떤 하겠다고 얘기입니까? 예. 약간 소개가 나왔던 정도의 기사인데, 네, 예고 기사죠 아직은. 예. 네, 이렇게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 그것이 이제 군의 행위로 보내졌다라는 지난 10월에? 최근에 네. 보도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10월에 보냈죠. 네, 그것이 이제 대통령의 지시였다라고 하는 당시 부대원의 증언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JTBC가 입수를 해서 오늘 뉴스룸을 통해서 보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외환죄까지 되는 증거가 아니냐. 네네. 예. 근데 V의 지시다 안보실 직통이라는 신원식 있는 그 안보실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 오. 10월이면은 안보실장이 신원식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안보실 직통. 그 윤석열의 지시로 신원식의 라인으로 직통으로 내려왔다. 예, 저거 뭐 JTBC가 오늘 뉴스룸에서 보도한다니까 예,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나서 한번 또 판단을 해보는 걸로 하고. 저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게요. 저기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네. 저희가 민주당에서 이미 그 외환죄로 고발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저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평양 무인기 보낸 부분하고 예. 북한의 오물부승산에 대한 원점 타격, 예. 이런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것은 그 적국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중대하게 해치는, 적국을 이롭게 하는 소위 외환죄 중에 일반 이적죄. 지난번에 여기 나와 설명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딱 집어서 고발을 했거든요. 무인기하고 오물fun성 원점 타격 발언. 예. 근데 그게 점점 실체가 드러난다는 드러나는 겁니까? 부분이다. 예. 근데 이번에 체포영장에는 이제 내란죄만 기재가 돼 있었는데 저는 이 외환죄는 더 심각한 범죄일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상황 자체는 굉장히 좀 우리가 어떤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오늘 헌법재판관 얘기를 조금 이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체포 부분은 저희가 좀 짚었습니다. 윤석열 측 입장에 대한 어떤 재반론이나 분석도 했고요. 지금 이제 2명 취임했는데 아까 들으셨듯이 뭐 기피 신청한다 그러고 뭐 그건 그렇다 치고요. 8인 체제가 이제 출범을 했고 마은혁 판사는 아직 이제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헌재가 오늘 다시 한번 공식 입장으로 그 공석을 해소해 달라. 예, 공석을 해소해 달라. 이 말은 빨리 빈자리 채워서 9명 다 완전체로 해달라 이 얘기죠. 그런데 한편 아까 이제 정 기자가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다 하지 않아서 내가 재판받을 권리가 지금 침해됐다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변호사가 제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정 기자? 한 변호사가 네, 이 네, 맞습니다. 헌법소원을 네, 개인이 제기한 걸로 개인이 알고 제기한 있습니다. 거죠. 내가 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완전체로 받고 싶다. 근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걸 안 하고 있으니 이걸 이제 부작위라고 합니다. 작위. 어떤 행동을 하는 건데 부작위 안 한다. 안 한다.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권한을 침해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헌재가 신속히 심리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전원재판부에
네, 회부를 했다라고 하고요. 회부를 했다. 네, 이 부분은 빠르게 심리할 예정이다라는 근데 입장까지 빠르게라는 게 뭐 언제 뭐 할까요? 이건 뭐 짐작은 물론 쉽진 않지만. 예전에 아시겠지만 BBK 특검 들어보셨죠? 예. 예전에 이제 BBK 특검이 있었고 그때 당시 BBK 특검의 내용 그 법의 내용 중 일부가 뭐 헌법에 반한다라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 예. 거의 비슷한 시기인데 연말에 예. 13일 만에 결정이 나왔어요. 아, 그렇게 빨리요?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사건이 매우 간명하거든요. 사실은 복잡한 네. 게 아니고요. 간명하고 그래서 저는 빠르면 다음 주에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주에 나와서 만약에 예. 헌법재판관 8명이 예. 이거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 이거 일리 있다. 네. 헌법소원 받아들인다라고 네. 하면 그 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 부작위가 소위 임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위헌이다라는 판단이 나오면 부작위는 위헌이다. 네, 부작위가 위헌이다라는 판단이 나오면 헌법재판소법에 그거에 따른 그걸 기속력이라고 하는데 그 결정에 구속이 돼요. 예.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된다? 임명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최상목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지금 마은혁 재판관 예. 한 명 남은 사람. 예, 남은 사람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하고 네. 그것은 바로 헌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뭐 기한 같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아, 또 그럼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또? 근데 이거는 뭐냐면 예.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통해서 헌법적 의무를 명확하게 명령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은 즉각적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그야말로 위헌적 행위고 즉각적인 탄핵 사유예요. 예. 그래서 탄핵을 떠나서 그거 자체가 형사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징벌유기가 될 수 그렇죠. 있죠. 예.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명령까지 하고 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걸 부정할 방도는 없다. 없을 것이다. 예, 저는 분명하게 임명할 거라고 보고요. 예. 그에 앞서서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명만 임명하면서 예. 여야 합의가 합의. 확인되면 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그거 참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저는 사실은 안 하겠다라는 걸로 저는 읽었는데 네. 일각에서는 그래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한다고 했지 우리가 확인시켜 줄게. 실제로 여야 합의가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절차를 국회 의장실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어요 오늘. 예. 여야 합의가 있었어.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그걸 있었어. 이미 최상목도 모르진 않아서 근데. 예, 그래서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받은 것 같아요. 예. 받은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 바로 그 임명해라 이런 헌재 어떤 절차 이전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수 예.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권한쟁의 심판 청구든 지금 이미 제기돼 있는 헌법소원 헌법소원이든. 심판 청구든 두 가지 다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권한쟁의 심판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 기관 간의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네. 그거를 헌재가 판단해서 조정해 주는 걸 말하는데 말하는데 내용은 지금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하죠. 왜냐하면 국회 입장에서는 우리가 3명 추천했는데 왜 대통령 권한대행이 무슨 권한으로 2명만 임명하고 1명은 도장을 안 찍어주느냐. 이거는 우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라는 차원으로 그렇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다 걸 수가 있는데 아직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사실 방금 전 정 기자가 소개해 주셨던 그 한 개인이 한 변호사가 제기한 그 헌법 소원하고 내용은 동일합니다. 사실은 네. 헌법 소원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거고 권한쟁의 심판은 그 국가기관이 하는 거니까 다른데 그래서 헌법 소원 판단을 빨리 하면 네. 권한쟁의 심판을 할 필요도 없는 뭐 그런 거예요. 지금 네. 상황이 그렇죠. 네. 네. 제가 왜 이게 음. 인용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냐면 과거에 그 10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선례가 있어요. 결정을 한 선례. 어떤 선례냐면 국회에서 그 선출한 헌법재판관이 있었는데 임기가 만료됐어요. 이번 사안하고 동일하죠. 예. 그러면 국회는 이 임기 만료된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후임 헌법재판관을 채워야죠. 선출을 해야 네, 돼요. 선출을 해야죠.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때 당시의 사건은 뭐였냐면 국회가 선출을 안 하고 있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예. 이러저런 이유. 예. 그러니까 국회가 선출 안 하고 있으니 그 중에 한 분이 내가 헌법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예. 그때 이제 헌법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아니 9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서 내가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예. 그 공석으로 계속 놔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으니까 빨리 이거를 해달라 이런 헌법 소원. 소원을 제기했어요. 똑같이. 예. 그랬더니 헌법재판소에서 맞다. 국회는 이 공석인 자리를 빨리 채워줘야 될
헌법상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그 판단도 금방 나왔습니까? 그 판단이 좀 시간 걸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판단은 사실은 결론은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시간 싸움의 문제잖아요. 마은혁 판사도 빨리 이 탄핵 심판 사건에 동참을 해주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말씀하신 대로 13일 그러니까 이르면 뭐 다음 주에라도 지난번 박근혜 때처럼 BBK 때처럼 예. 그렇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사실. 저는 일련의 그 헌법재판소 공보관들께서 발언하는 내용들 보면 빨리 채워야 된다, 빨리 예. 임명해달라 이런 발언들 일련의 내용들 보면 내포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이용호 의원의 해설을 우리가 쭉 밀도 있게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당의 위헌적인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직후 우리 당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판결해야 합니다. 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과반만으로 탄핵 소추안 통과를 선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헌적 행위입니다. 저게 또 무슨 말이냐면요. 복잡하잖아요, 지금. 아까 얘기한 건 윤석열 측에서 헌법재판소에다가 그 2명의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도 하면서 또 헌재에다가 이번에 그 체포영장 나온 거 법원에서 서울 서부지법에서 나온 체포영장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 뭐 그런 얘기고 네. 방금 전 들은 거는 국민의힘이 한덕수 탄핵안 통과시킨 거에 대해서 왜 151명 가지고 통과가 되냐. 이거는 200명이 맞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다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 네. 이런 얘기죠. 네. 참 헌법재판소가 머리가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냈습니다, 들고 이미 낸 거고. 음. 예. 그럼 이것도 헌재가 판단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할까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그 일단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신들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거든요. 국민의힘 주장은 국민의힘 주장은 예. 우리가 151명이 아니라 200명 이상으로 의결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예, 대통령 그들 주장 그렇죠. 예, 예.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에 대한 탄핵 의결을 하려면 예. 그런데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의결을 했으니 예. 그게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라는 침해됐다.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심의 표결권 침해를 주장할 여지가 없는 게요. 심의나 표결 과정에서 스스로들이 행사를 안 한 거예요. 그 권한을. 아, 그러니까 권한을 자신들이 행사하고 싶었는데 통상 이런 사건이 문제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무슨 회의를 제대로 공지를 안 하거나 안건을 제대로 안 알려주거나 예. 이렇게 이제 졸속으로 처리하고 뭐 이게 그 한 당에서만 일사천리로 처리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날치기나 따돌리기나 날치기나 예, 이런 이런 거. 경우에 예. 이제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하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는데 예. 이 사안은 들어왔어요 본회의장에 네. 다 들어와 가지고 안 하고 나갔어요 그냥 항의만 하고 퇴장을 했죠. 스스로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다. 행사를 예. 그러니까 권한이 침해될 여지 자체가 없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로 주장하는 게 의결정족수 얘기인데 예. 의결정족수의 그 충족 여부는 권한쟁의 심판으로 다뤄질 게 아니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에서 그냥 판단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다퉈야 될 심의 표결권이라는 권한의 침해도 없었고 예.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는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대상이 아니라 탄핵 심판 사건의 대상이기 때문에 한덕수 사건을 그냥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네. 한덕수 그래서. 탄핵이 온당했냐 온당하지 않았냐를 헌법재판소가 보긴 볼 거 아닙니까?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한덕수 건보다 윤석열 건이 훨씬 더 시급하니까 거기에 집중할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그러면 그 한덕수 건을 가지고 판단하면 될 문제지 뭐 이걸 별도로 또 거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네. 그죠? 그래서 아마 이건 사건 자체가 안 될 거라고 헌법재판 볼 것 같습니다. 아 머리가 복잡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어지러지하네. 약간 좀 뭔가 법학과 수업을 듣는 듯한.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나 쏙쏙 이해가 다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헌법소원 내년에 로스쿨 갈까 봐요. 네. 개인적인 궁금증은 아 좋습니다. 아까 저도 좀 쉬게요. 예. 예. 최상목이 지금 헌법재판관 한 명 임명 안 한 거 가지고 헌재에서 이거는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라고 판단 내렸을 때도 안 하면 어쨌든 직무유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형사적으로도 된다면 네. 한덕수도 근데 똑같이 안 했잖아요. 네. 한덕수에게도 그걸 적용할 수는 없는지. 그래서 저희 당에서 한덕수 직무유기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미. 아. 고발을 시간이 걸리겠죠. 예, 고발을 했고 분명하게 인식을 하라고 고발을 했고요. 최상목 그 권한 대행도 마찬가지 지금 상황이에요. 스스로 3명 중에 2명만 임명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죠. 예. 권한 대행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자인한 거예요. 예. 더 이상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논란이 사라졌어. 그렇죠. 임명했으니까 임명했으니까. 두 명이지만. 예. 예. 근데 이제 유일하게 임명하는 유일한 이제 이유는 뭐냐면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건데 그것은 헌법이나 법률에 어디에도 없어요. 예. 여야 합의가 있어야 대통령이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헌법과 법률에 없는 거를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냥 헌법과 법률에는 국회에서 선출하면 임명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출을 했고 임명하면 되거든요. 예. 직무유기 상태고요. 이런 직무유기 상태가 또 하나 있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안 하고 예. 맞아요. 그 부분이요.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런 직무유기 행태가 계속 이렇게 지속됐을 때에도 예.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대응을 검토하고 있고요. 상설특검 관련해서 그 부작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헌재를 통해서는 없습니까? 방법은 있는데 예. 이게 이제 그 양날의 그런 부분이 있는 게 그러면 그 결론 봅시다 이렇게 하고 그냥 또 무한정 또 길어질 수. 네, 오히려.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예, 이거는 왜냐면 헌법재판소를 9명 완전체로 만드는 거는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선 자기들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판단하죠. 네. 9명을 채워야 되니까. 음. 그런데 상설특검은 자기들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시간이 늘어질 수 있고 그러면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승자박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오히려 그 최상목에게 그럼 최상목 입장에서 그래 한번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되면 그러네요. 오히려 압박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음. 그렇게 되네. 그러면은 예. 국민의힘에서도 분명히 아니 상설특검도 헌재에서 지금 판단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좀 지켜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 또 시간 네. 끌기 할 거고. 네. 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또 그렇게 헌재로 안 가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명료해서 예. 그렇죠. 법률 규정이 딱 지체 없이라고 돼 있기 있으니까.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안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최상목의 스타일을 보건대 헌재에서 만약에 다음 주에라도 신속히 아까 얘기한 그 헌법소원에서 빨리 그 9명을 채워라라는 판단이 나오면 최상목 스타일상 그거는 피할 도리는 없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또 네.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면 헌재 결정이고 뭐고 간에 나는 상설특검 추천 요구 안 하듯이 계속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가능성은 없는 건 가능성은 아니니까. 배제할 네. 수 없는데 저는 그 헌법재판소의 명령까지 거부한다라고 했을 때의 그런 국민적 압박이나 공분을 못 견딜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러네요. 오. 예, 그 법학 수업을 듣다가 네.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도 또 이용우 의원이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으니까 네.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과제는 네. 탄핵 심판과 수사잖아요. 탄핵 심판은 빠르게 9명 구성을 해야 되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이라도 당장 임명해야 됩니다. 수사는 너무나 적법한 영장 발부에 따라서 체포 구속과 함께 신속한 절차가 진행돼야 되고요. 이 두 가지가 순리에 따라서 상식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거리가 속보로 떴는데 윤석열 측에서 서울 서부지법에다가 서울 서부지법이 그 체포영장 수색영장을 발부한 곳이죠. 이의 신청을 했다. 이의 신청은 뭡니까? 기피 신청, 이의 신청. 집행 불허 이의 신청 이뭔 얘기입니까 저거? 그 영장 발부가 됐기 때문에 영장 발부에 대한 적법성을 다투는 법적 절차로서의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 저 판단은 서부지법이 받아줄지 말지를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예, 이제 상급 기관으로 올라가죠. 그럼 고등법원으로 갑니까? 예, 예. 고등법원이 저 판단을 합니까? 네. 이의 신청에 대해서? 예. 여기저기에다가 다 늦지만 또 이게 결정될 때까지는 집행을 못 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이의 거예요. 신청 제기로 인해서 발부된 영장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 않습니다. 정지되지는 않고 그럼 6일 안에 하면 되고 그거는. 예, 예, 집행하면 됩니다. 정말 너무 좀 아니 1월 6일 영장 유효 기간 전에 집행을 할 거고 그 전에 이의 신청 결론이 나오진 않을 거기 때문에 저것도 그냥 하나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액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법적 쟁점이 있을 땐 이용우 의원을 모셔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맞아요. 짚어보자고요. 네. 이용우 의원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담백하고 건조한 형태로 근데 쉽게. 쉽게 그런데 의견 싹 빼고 그냥 네. 딱 그 팩트 체크만 하잖아요. 기자처럼. 예, 이게 좋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다 이제 팩트 정리가 다 되셨을 테니까 깔끔. 얼마나 이게 다 억지스러운 주장과 이 그런 것들인가가 확인이 됐을 것 같고 예,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네. 겸공 뉴스 특보는 주진우 기자가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니까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라고요. 이용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고맙습니다. 또 뵙겠고요. 정상근 기자 고생했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환 씨도 고생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